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자재 코리아 본부장이에요. 혹시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아마 열의 9은 바로 이미지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지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단 한 장의 메인 이미지가 여러분의 클릭 여부를 좌우하고 그 다음은 상세 이미지가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가 구매 전환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미지, 특히 식자재 상품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식자재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혹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엄청난 꿀팁을 얻어가실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자재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제품 사진만으로는 경쟁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의 형태만 보고는 이 식자재가 내 요리에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맛을 낼지, 얼마나 신선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실제 사용 환경과 규격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객들은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식자재로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겠네? 우리 식당 주방에 딱 맞겠네. 같은 구체적인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식자재를 파는데 그냥 달랑 제품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사진 하나만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아마 많은 고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식자재가 요리되어 근사한 접시에 담겨있는 모습, 혹은 실제 주방에서 요리사가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손이나 조리도구가 함께 있어서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고객의 시선이 머무르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이미지 구성 예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딱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메인 이미지입니다. 메인 이미지는 딱 한 장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해요. 이건 마치 첫인상과 같죠. 가장 중요합니다. 뭘 담아야 할까요? 바로 제품 정면 사진입니다. 여기에 브랜드명, 규격, 용량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고객은 메인 이미지를 통해 이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원하는 양과 크기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마치 대형 마트 진열대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에 내 눈에 띄는 상품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죠. 깔끔한 배경에 제품이 돋보이도록 찍는 게 중요해요. 이때 조명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조명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조 이미지입니다. 이제 고객이 메인 이미지에 흥미를 느끼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뭘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실제 식당이나 조리 현장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식자재는 용도 중심 이미지로 구성해야 구매 전환율이 높다고요. 이 보조 이미지를 통해 고객은 이 식자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식용유라면 식당 주방에서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장면, 신선한 채소라면 샐러드 바에 예쁘게 진열된 모습 같은 거죠. 단순히 제품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나도 저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 우리 식당에 저렇게 놔두면 정말 멋있겠다. 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우리는 진짜 이런 곳에 납품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신뢰도를 확 높여줍니다. 특히 B2B 고객들에게는 우리도 이 제품을 쓰면 저렇게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보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아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글자는 금물. 상세 이미지 속 글자는 20단어 이하로 요약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글이 많으면 스크롤 내리다가 지쳐버리거든요. 뭘 담아야 할까요?
바로 보관 방법, 유통기한, 원산지 같은 필수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텍스트로만 나열하는 것보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 고객이 훨씬 더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시원한 배경 이미지에 보관 온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유통기한은 달력, 아이콘 같은 걸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식이죠. 이런 정보는 고객의 구매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 브랜드가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영양 성분표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같은 민감하지만 중요한 정보들도 보기 좋게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면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후기 이미지입니다. 이건 가능하면 꼭 활용해 보세요. 실제 사용자가 찍은 현장 컷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고객 리뷰 중에 제품이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캡처해서 활용해 보세요. 실제 고객의 후기만큼 강력한 설득 도구는 없으니까요. 다른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잠재 고객들은 아, 나도 저렇게 써봐야겠다.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는 제품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매 욕구가 더욱 커질 겁니다. 만약 리뷰 이미지가 없다면 초기에는 직접 다양한 사용 상황을 연출해서 후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직접 식당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찍거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자연스러운 사용 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소셜 프루프는 온라인 판매에서 특히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콕콕 집어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이미지는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상품 정보와 신뢰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은 제품의 스펙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이미지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식자재는 특히 용도 중심 이미지로 구성해야 구매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이 식자재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셋째, 상세 이미지 속 글자는 20단어 이하로 요약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고객은 읽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미지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전 팁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팁. 촬영 시 밝은 톤 배경, 그러니까 흰색이나 밝은 회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밝은 배경은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깔끔하고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복잡하거나 어두운 배경은 제품의 매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식자재는 신선함이 생명인데 어두컴컴한 배경은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배경은 어떤 식자재든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배경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껴진다면 제품과 잘 어울리는 아주 미니멀한 소품의 작은 나뭇잎, 돌멩이 등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은 소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팁. 제품의 실제 크기 비교 이미지를 꼭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손이나 일반적인 조리도구 칼, 접시 등 옆에 제품을 놓아두고 함께 촬영하는 거죠. 이게 정말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구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제품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고객이 이게 생각보다 작으면 어쩌지? 너무 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소스라면 일반적인 소스병 옆에 함께 두어 이 정도 크기예요 하고 보여주는 식이죠. 아니면 계란이나 사과처럼 누구나 크기를 아는 사물 옆에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제품이 특이한 모양이나 규격이라면 일반적인 A사 용지나 성인 남성 손바닥과 비교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더욱 직관적으로 크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고객에게는 큰 안심을 줍니다. 세 번째 팁. 카메라보다 조명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아무리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조명이 엉망이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쓰더라도 조명만 잘 활용하면 전문가 못지않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조명은 제품의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질감을 살려주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스탠드 조명이나 LED 조명을 활용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그림자와 반사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제품의 입체감을 떨어뜨리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반사광은 제품의 일부를 번쩍이게 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비춰보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최적의 위치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디퓨저나 반사판을 활용해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빛을 고르게 퍼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명을 한 방향에서만 비추기보다는 여러 방향에서 제품을 감싸듯이 비추면 그림자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형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박스나 링라이트 같은 전문 조명 장비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다면 하얀 천이나 우유팩 등을 활용하여 빛을 분산시키는 DIY 조명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재질에 따라 조명의 색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색감의 식자재에는 따뜻한 조명을, 신선한 야채에는 시원한 조명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는 약간 노란빛을 띠는 조명 아래에서 더 맛있어 보이고 채소는 푸른빛이 도는 조명 아래에서 더 싱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색감과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보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만의 촬영 스킬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꾸준히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식자재, 상품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고객은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의 상품을 만나고 그 이미지에서 신뢰를 얻어 구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력적이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신다면 분명 더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판매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